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점에 관련된 부담감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뭐 미국인들 이제 좀 많이 안심하고 막 밖에서 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좀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숫자 먼저 일단 살펴보실게요. 다우지수는 0.75% 내렸고요. S&P도 0.68%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0.9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이렇게 큰 뭐 소식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비트코인 관련 기사가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근무 시간 하루 종일 비트코인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CNBC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도 비트코인 거품이 아니다. 비트코인 거품이 곧 터진다. 이렇게 강력한 반대되는 또 두 가지의 기사를 발견을 해서 그 두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이제 비트코인 강세론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소식인데요. 자, Bitcoin rally this year is the start of going mainstream, not a bubble. 빌 밀러 이 투자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올해 나타난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출발이지 이제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 오랜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이제 빌 밀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밀러 발류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제 이 밀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Bitcoin still has room to run to the upside.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올해 들어 현재까지 90% 오른 상태죠. 자, 이 밀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비트코인 공급이 1년에 2%씩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이고, that means 이게 뭐를 뜻하냐면 it's going higher, 더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밀러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이랑 2015년쯤에 비트코인이 350불 하던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죠? 네, 물론 하지만 요 밀러도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 뭐 6만 5천 불까지 올랐다가 6만 불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주말 동안에 아주 큰 변동성을 보였고 주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17년에 버블이 뭐 궁극적으로 사실은 터진 거나 마찬가지다. It's different now.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I don't think this is a bubble at all in Bitcoin. 지금 비트코인에는 버블이 아예 없다. 거품이 없다.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여기 계속 뭐 비트코인 기사에 같이 나오는 설명이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리고 밀러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금은 10조 달러의 자산 카테고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조 달러 금과 같은 그런 자산 카테고리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그리고 운송이 쉽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로든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치 저장 가치를 저장하는 걸로서는 오히려 금보다도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아주 센 기사가 있는데요. It will be ugly. 아주 그러니까 좀 안 좋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비트코인 약세론자가 두 가지 이유, 버블이 터질 이유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 그 투자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금 버블이고 지금 터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는 또 뭐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설명을 했고요. 누구냐면 바로 이 알바인 캐피털의 스테픈 아이삭이라는 이 분이 한 말인데요. 자, I don't know where it will end or how it will end, but it will end. 이게 어디서 끝이 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끝날 때, it will be ugly. 아주 그런 흉측한 모양이 될 것이고, because there will be nothing there. 왜냐면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regulation, 규제고요. 두 번째는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이렇게 꼽았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로는 이제 규제를 꼽았어요. 이제 전에도 제가 기사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뭐 옐런 장관 그리고 또 라가르드 ECB 총재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이제 불법 거래에 쓰일 수 있다. 자금 세탁에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많이 표현을 했었죠. 자, 또 아이삭 요분의 말로는 지난 주말에 내린 것도 이제 규제에 대한 약간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내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It's almost a victim of its own success. 비트코인은 자기 스스로의 성공의 피해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으로 아주 큰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익명으로 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조차도 관련된 뭐 위험을 뭐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거품이 터지고 규제가 온다면 너가 뭘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펀더멘탈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같은 거는 사실 참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네, 두 번째 이제 이 이슈는 이 비트코인이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자산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래요.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아주 많은 이런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정말 많은 컴퓨터가 이제 뭐 이 수학 퍼즐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특히 요즘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중국에서 주요한 비트코인 이런 채굴 허브인 이너 몽골리아 이제 에너지 소비 이유로 뭐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또 아이삭 요분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기후 변화에 심각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을 하면서 This is a very dirty product. 더러운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할수록 더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건 뭐 이 아이삭이라는 분이 한 말인지 CNBC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는 약간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CNBC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채굴을 더 환경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환경에 대한 그런 환경 친화적인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의 소식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난주 미국은 하루 평균 31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중 40%가 적어도 한 차례 백신 맞았고요. 26%는 이제 완전한 접종이 끝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그 목표에는 지금 맞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만 7,100명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겨울 피크 때 뭐 25만 명보다는 훨씬 낮지만 지난 여름하고 아직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라서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뿐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네. 비트코인 소식도 제가 오늘 쓴 기사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증시가 요즘에 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한 기사가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노보그라츠 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이 함께 상승하고 있지만 두 가상화폐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은 훨씬 더 체계가 있지만 도지코인은 약간 그냥 아직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존슨앤존슨 실적이 예상 개선하면서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2.25%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은 분기 순손실을 발표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여행이 많이 그 예전 팬데믹 전에 비교했을 때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날 8.53% 내렸고요. 이 밖에 경제 오픈 수혜주들이 전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5.48%, 카니발 4.35% 내렸고요. 전날 3% 내렸던 테슬라는 0.6%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이제 방금 전에 나온 넷플릭스 실적 소식인데요. EPS는 3.75달러로 예상치 2.97을 상회했지만 매출도 71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 71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이날 0.8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마감 후 거래에서 지금 11%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분위기를 또 요약하는 전문가 멘트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사의 창립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주 훌륭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들은 이제 원오프라는 표현이 이제 한 차례에 불과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불과한 지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문가 예상을 상회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제 핵심은 이런 실적 개선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또 여기 보시면 뭐 90%의 S&P 500 기업들이 전문가 예상을 평균 20%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냈다.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이죠. 네, 그리고 켈리 칵스라는 알리 인베스트의 요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증시가 조금 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 That's normal, 정상적인 증상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락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그 빠르게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네요. 네, 여러분,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